반갑습니다. 강북중 학생 여러분, 한걸린 선생님입니다. 자, 과학의 8차시고요. 과학의 8차시는 드디어 1단원 마지막 학습지입니다. 즉, 이번 시간이 끝나면은 1단원이 모두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마 단원의 가장 마지막이니까 그 앞에 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고 있다는 그 전제하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해설풀이를 여러분들이 꼭 시청을 해주길 바래요. 이건 선택 자료긴 하지만 약간 반강제적으로 말만 선택 자료지 이거 보지 않으면은 문제 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아니지만요. 일단 이제 여러분 이 영상을 보기 전에는 실험 영상 1, 2 선생님이 직접 실험한 그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 꼭 시청을 해주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 시험에 있는 것들만 선생님이 앙금은 시험 문제 낼 겁니다. 꼭 봐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바로 해설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확대를 해야겠죠? 확대하겠습니다. 자, 반 번호 이름 써주고요.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 해서 학습 목표는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여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번에 했던 실험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차이점이 엄연히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수용액을 섞었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하여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온을 알 수 있다, 이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럼 지난번에 어떤 실험을 했었죠? 지난 실험은 우리가 전기 전도도 측정기, 즉 전류가 이제 흐르는지 요거를 보고 안 흐르는지 이걸 보고 이제 이온이 있구나 없구나를 유추할 수 있었거든요. 이온의 유무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실험의 단점이 뭐였죠? 이 실험의 이제 한계. 그렇죠. 어떤 이온인지 알 수 없음입니다. 즉 이온의 종류는 전혀 유추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한계입니다. 대신에 지난 실험이 엄청 훨씬 쉬웠습니다. 여러분이 뭐 특별히 전기 전도도 측정기에 뭐 원리를 이해할 필요도 없었고, 왜냐 아직 전류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해서 생성 반응으로 이온을 확인한다. 그렇죠? 요거는 어느 정도 이온의 종류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유추 가능. 뭐 이온의 색깔 또는 뭐 만들어진 그 반응 속도 등을 통해서 대략적으로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완전히 유추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어렵겠죠? 자, 그래서 실험을 선생님이 영상 2개 찍었는데요. 첫 번째 실험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여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산은을 증류수, 염화나트륨 수용액, 질산나트륨 수용액, 그리고 염화칼슘 수용액에 한 방울씩 또는 두 방울씩 떨어뜨려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했죠. 여러분들이 학교 오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증류수에는요. 증류수는 이온이 없습니다. 얘는 반응 없음. 이온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H2O 물 분자뿐입니다.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어땠죠? 반응이 있었습니다. 흰색 앙금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 안에는 어떤 이온이 있었죠?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니까 이제 염화나트륨 수용액 물에 녹잖아요. 그럼 녹았다는 뜻은 대체로 이제 이온으로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나트륨과 염소가 나트륨은 Na 그리고 염화는 염화이온 이렇게 되겠죠? 꼭 이 플러스
마이너스 써줘야지만 이온이 됩니다. 자, 질산나트륨 수용액. 질산나트륨 수용액은 반응 없었죠? 반응 없음. 자, 그리고 질산나트륨 수용액은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가? 일단 나트륨 들어있겠죠? 그리고 질산은 하나의 원소가 아닙니다. 일단 질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고요. 게다가 산소가 이렇게 3개 들어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일가 양이온, 음이온들입니다. 자, 그리고 염화 칼슘 수용액은 어땠죠? 흰색 앙금 생성이 되었고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제 칼슘, Ca와 그리고 염화이온, 염소는 Cl이죠. 이렇게 해주고 얘는 칼슘은 2가죠. 그리고 Cl은 1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질산은 수용액과 앙금이 생성한 용액들의 즉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온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뭐가 들어있죠? 그렇죠. 염화이온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위 질문에서 유추할 때 수돗물에는 어떤 이온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나요? 수돗물에 질산을 떨어뜨리니까 어땠어요? 그렇죠. 약간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물론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에 비해서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흰색 앙금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실험만으로 유추했을 때 타당한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냐면은 그렇죠. 염화이온이 들어있다. 염화이온.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말할 수 있어야겠죠? 뭐냐면은 이제 그 질산음과 반응하여 앙금이 생성된 수용액에 공통적으로 염화이온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굉장히 과학적인 결론이죠. 딱 있는 그대로까지만 본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수돗물에 어떤 이온이 있는지 알지 못하나 이 실험을 통해서 염화이온이 들어있을 수 있구나, 들어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으로 알아낸 거죠. 실제로 염화이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독을 하기 위해서 화학약품 처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염화이온이 들어가게 된답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은 큰 의미가 있기보다는 이 탐구 1보다 이 실험 1보다 큰 의미가 있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어떤 앙금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앙금들, 대표적인 앙금들을 그냥 한번 쭉 실험해 본 겁니다. 즉 여기 말고는 선생님이 앙금을 시험 문제 낼 생각은 없고 낸다고 하면은 시험 문제지에 굉장히 누가 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거의 안 낸다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실험입니다. 질산은 수용액과 이제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두 개 합치니까 무슨 색 앙금이 형성됐죠? 그렇죠? 흰색 앙금이 형성됐고요. 염화칼슘 수용액과 탄산칼륨 수용액 합치면은 이것도 흰색입니다. 그래서 다 흰색이에요. 흰색. 딱 하나 빼고 다 흰색이었죠. 흰색. 얘가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렇죠? 납이 들어있는 얘가 노란색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요거 선생님 세 번째 실험 좀 애매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얘는 시험 문제 안 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염화칼슘 수용액과 묽은 황산이 이렇게 혼합이 되면은 염화칼슘 수용액에 들어있던 이 칼슘 이온과 그리고 묽은 황산에 들어있는 황산 이온이 두 개가 이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엇이 만들어지냐? 요런 분자가 만들어지는데요. CAS 이 대문자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숫자로 여기 작게
SO4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근데 얘는 분자거든요. 얘는 분자예요, 분자. 정리적 성질이 없는 분자인데 물에 잘 녹아요, 얘가.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앙금이라고 하면은 일단 대체로 물에 녹지 않아야 되거든요. 물에 녹지 않는 걸 앙금이라는데 얘는 꽤나 잘 녹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카메라로 좀 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얘 황산칼슘이라고 하는 얘가. 황산칼슘이라고 하는 앙금이 생성되긴 하지만 생성되자마자 물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앙금이라 하기 조금 애매하죠. 앙금의 정의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애매한 거는 굳이 시험에 낼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좀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신에 나머지는 다 알아야 되죠. 이렇게 5개. 자, 질산은 수용액과 염화, 나트륨 수용액. 질산은 수용액 안에 양이온인 이제 은이온 있고요. 그리고 염화, 나트륨 수용액 안에 음이온인 염화 이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 합치면은 둘 다 1가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하나씩만 있으면 되죠. AgCl 이라고 해주고요. 얘는 이름이 염화은입니다. 이거 거꾸로죠, 여러분. 분자식으로 썼을 때는 Cl, 음이온이 이제 뒤쪽에 있는데 우리가 쓸 때는 염화 이제 앞쪽으로 좀 헷갈리게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염화 칼슘 수용액과 여기에는 염화 칼슘 수용액 안에 이제 칼슘이온이 있고요. 그리고 탄산칼륨 수용액 안에 탄산이온이 있는데요. 둘 다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또 하나하나씩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 하나하나 있을 때가 참 좋아요. CaCO 해주고 숫자 작게 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 A가 소문자이다라는 것은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이게 원소 기호기 때문에 꼭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염화 바륨 수용액 그리고 탄산 칼륨 수용액 혼합인데요. 염화 바륨 수용액 안에 바륨 이온과 탄산 칼륨 수용액 안에 탄산이온이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얘도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이네요. 아주 고맙죠. 얘는 어떤 이온이냐? 바로 탄산 바륨이라고 하는데요. BaCO3 숫자로 3 이름이 탄산 바륨입니다. 자, 다섯 번째 또 탄산 바륨이 있고요. 이번에 묽은 황산이 있습니다. 바륨이온과 황산이온이 합쳐져서요. BaSO4 바륨 하나에 황 하나에 산소 4개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가 되겠죠. 얘는 이름이 황산바륨. 그리고 마지막 노란색이어서 얘만 좀 기억이 좀 남죠. 질산납 수용액. 근데 여러분 보면은 얘 되게 특이합니다. 질산납 수용액 보면은 이 PB 얘가 이제 납이에요. PB 요게 납이고 그리고 NO3가 질산입니다. 질산납인데 이 PB 납은 이가예요. 이가. 이가 양이온이고 질산은 1가 음이온이거든요. 마이너스 1이에요. 전하량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결합해 있으려면은 질산이 2개 필요하다. 질산 분자가 2개 필요하다. 요런 의미가 되겠죠. 질산이온이 2개 필요하다. 요런 의미입니다. 근데 물에 녹으면은 또다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아이오딘화 칼륨 안에 있는 음이온인 아이오딘화 이온, 요오드라고 배운 학생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요오드와 아이오딘. 근데 요새는 다 아이오딘이라고 요오드라고 배운 학생은 좀 옛날 단어로 이제 배우신 선생님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비온과 아이오딘화 이온이 합쳐져서요. 아이오딘화 납이 되는데 PB 얘가 납이 이가 양이온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오딘 I 2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L이랑 지금 I가 좀 구분이 안 가죠.
이 폰트 때문에 그런데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서 있는 i는 iodi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름이 아까 말했듯이 iodin화 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앙금 5개, 염화은 이거 이름 안 썼네요.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 염화은, 그리고 탄산칼슘, 뭐 황산칼슘은 빼고요. 탄산바륨, 그리고 황산바륨, 그리고 아이오딘 화납, 이렇게 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자식과 이름까지 같이 외워주고 요 색깔도 외워주세요. 다 뭐 웬만하면은 흰색이고 얘만 아이오딘 화납만 노란색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좀 어렵긴 하죠.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앙금 생성 반응 문제 해결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수용액들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첫 번째로 그 앙금을 형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염화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들어있고 뭐 탄산칼슘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들어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지 얘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질산은은 염화 나트륨뿐만 아니라 아까 위에서 봤듯이 이 염화 칼슘이랑 또 반응을 합니다. 왜냐? 염화 칼슘 안에도 염화이온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종류를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여기 안에 염화이온이 들어있고 여기 안에 은이온이 들어있네? 그럼 이 두 개는 앙금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지. 염화, 나트륨, 질산은은 앙금 생성 가능. 또 질산은이랑 염화, 칼슘은 또 염화은 생성. 이렇게 하면 또 외울 게 더블로 많아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이온과 양이온을 각각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앙금을 만들기 어려운 대표적인 이온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앙금을 만들기 어려운 이온들도 기억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근데 몇 개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칼륨, 나트륨, 암모늄, 그리고 질산 이렇게 여러분 요 이온이 이제 여러분들 그 앙금을 거의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앙금 생성에서 무시해도 되는 애들, 물에는 잘 녹지만 앙금은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좀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정말 이게 기본으로 분자식 쓸 줄 알아야 되고 원소 기호 알아야 되고요. 그 이온의 요거는 이제 기본 아닌데 이제 이온이 2가인지 1가인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 보세요. 여기 이제 나비온은 2가고 아이오딘 이온은 1가입니다. 그러면은 만들 때 PbI2 이렇게 써줘야 되지. 1은 생략이죠. 그러니까 PbI 이렇게 써버리면은 아이오딘과 납이 아닙니다. 왜냐? 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분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성질이 다르면은 아예 이름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이거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려면은 이렇게 4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을 암기로만 하면은 왜 이렇게 너무 많으니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기본 개념을 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앙금 생성 반응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